주황색이고 또 주황색, 주황색이고 또 주황색, 주황색이고 또 주황색. Orange the new black, the new black. 안녕하세요, 태우그래피입니다. 시험 기간이라 다들 바쁘죠? 이번 동영상은 그 2학기 개학 후 첫 시간에 교실에서 강의식으로 진행했던 수업 내용이에요. 그 줄 그어져 있는 학습지 나눠주고 필기했던 것 기억나죠? 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그때 수업했던 부분도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여러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웹캠을 다시 켜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통합사회 시험은 금요일이네요. 사실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망설였어요. 또 오히려 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교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지리는 뭐 하루 전에 공부하면 된다고들 말하더라고요. 뭐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이번 시험 분량도 얼마 되지 않고 또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꿔 말하면은 다들 하루 전에 공부할 테니까 오늘 만들어도 내일이면은 많은 친구들이 시험 공부에 이 영상을 활용하겠죠? 지쳐있을 솔방울 친구들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인간중심주의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험 직전 영상이라고 해서 뭐 이 내용이 뭐 시험 문제에 나온 내용을 뭐 찝어주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영상에 담을 예정이니 바쁜 친구들이 있다면은 유튜브를 닫고 하던 공부 마저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간중심주의 설명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중심주의의 특징은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연과 인간을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관점이에요. 보다 정확히는요, 인간을 자연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죠.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본래적 가치란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를 의미해요.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가 적용된다는 말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가 본래적 가치의 대상이 아니라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한 후의학을 연구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행위겠죠. 강아지는 단순히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을 도구로만 인식한다는 점에서 도구적 자연관과도 자주 함께 언급됩니다. 자, 그럼 인간중심주의를 이야기한 사상가 몇 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컨입니다. 이 베이컨이 아니죠? 네, 사진을 보니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자, 베이컨 아저씨를 모셔오겠습니다. 베이컨은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자고 주장을 했어요. 와, 지금 우리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베이컨의 이 말에 자연을 수단, 도구로 인식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상가는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여기서 이 생각을요,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본래적 가치의 대상은 인간만이라는 인간중심주의의 핵심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죠. 나아가 데카르트는 자연은 의식 또는 이성이 없는 단순 물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연의 범주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포함되겠죠? 이들이 단순 물질이라니?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동식물들을 마구잡이로 이용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보니
인간 중심주의의 좋지 않은 부분만 강조한 것 같아요. 자연을 도구로 삼아 이용한 결과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위기를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주의도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을 도구로 이용한 결과 우리는 발달된 현대 문명 속에서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당장 지난 여름을 생각해 봅시다. 에어컨 없는 교실 상상하기 힘들죠?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생태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인간 중심주의와는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에요.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했던 인간 중심주의와는 달리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해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하나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연 안에 개미도 있고요. 소나무, 고양이, 참새 등등등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이 있을 뿐인 거예요. 생태 중심주의 관점에서는 자연 속의 수많은 생명이 모두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의 생명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생태계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자연의 수많은 동식물들은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자연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사고를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내재적 가치는 앞서 이야기했던 본래적 가치와 거의 비슷한 용어예요. 자연에는 생태적 관점에서 생태중심주의에서 자연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이 포함되어 있죠.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강아지, 소나무 등도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생태중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레오폴드인데요. 같은 패턴의 개그를 두 번이나 사용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레오폴드라고 검색하니까 키보드만 나오더라고요. 자, 진짜 레오폴드 알아보겠습니다. 레오폴드는 대지의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대지의 윤리는 무생물, 식물, 곤충, 각종 동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전일론적 관점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림을 함께 봅시다. 레오폴드는 사슴 숫자를 늘려 산을 가꾸기 위해 늑대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늑대가 줄자 늘어난 사슴들이 풀과 나무를 마구잡이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죠. 그러자 산림이 황폐화되기 시작했고, 산림이 황폐화되자 토양이 유실되었어요. 결국 다시는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황폐화된 토양으로 변하자 이제는요, 사슴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늑대의 존재는 사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레오폴드는 생명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생명공동체는 생태계 내에 수많은 생물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균형 잡힌 먹이 사슬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자, 인간 중심주의를 설명할 때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생태 중심주의도 분명히 양면이 존재합니다. 일단 생태 중심주의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에어컨 끄고 수업을 듣고 여름철에, 그죠? 또 등하교를 걷거나 자전거만 타고, 아니 사실 자전거도 제조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니 그냥 걷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생태 중심주의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환경 파시즘은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 개체의 선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린피스 동영상을 함께 봤었죠? 네, 그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 뒤에는 클래스룸 과제가 따로 없습니다. 자, 모두 시험 잘 봐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시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모두 힘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날 만나요. 주황색이 또 주황색 주황색이 또 주황색 주황색이 또 주황색 Orange the new black